안녕하세요, 조셉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방글라데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왜 굳이 방글라데시까지 와서 창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 영상의 맨 처음 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고 방글라데시에 살기로 한 이유까지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거기를 통해서 제 꿈이 고아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저의 꿈인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의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관을 많이 봤어요. 뭐 NGO라든지 이런 단체들. 근데 거기만에 또 어느 정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겪는 어떤 오류가 많은 것 같아요. 남의 돈을 아무래도 쓰다 보니까 정말 융통성 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당연히 남의 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매뉴얼대로 자기가 쓴 것 그런 거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정말 제가 제 사업을 통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를 운영하는 이런 수익을 가진 이 사업 모델을 만들고 싶었던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사실 사업을 대학교 졸업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이 사업에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사업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조금 했지만 제가 이제 현지대학교를 나왔는데 경제학과가 그렇게 생긴 지 오래된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졸업 이수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이 열리지 않아서 이제 뭐 10명, 뭐 11명 막 이렇게밖에 안 남아서 그래서 이제 과목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이수 과목을 못 듣고 그래서 한 학기에 뭐 3학점 한 과목만 듣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2학기 남았는데 그 2학기 동안 너무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대학교를 가서 한 교씩씩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오면 저렇게 끝났어요. 그때 뭔가 해봐야겠다 싶어서 사실 여러 군데를 갔다 와봤어요.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해서 뭐 처음에는 한인들 상대로 무슨 다른 정보를 먼저 알아서 뭔가 해결사 느낌 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걸 해두고 뭐 그런 것도 해봤어요. 뭐 여기는 콩나물 팔고 두부 파는 데가 없어서 내가 직접 콩나물 한번 재배해볼까 그래서 집에서 콩나물도 만들어봤는데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실패했겠죠. 온 방에 막 썩은 냄새만 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 콩나물 두부 뭐 사실 다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한 게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이제 도시락을 먹거든요. 제가 다닐 때부터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와서 점심시간에 먹는 형태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작은엄마 집에서 제가 계속 살았는데 작은엄마가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 바로 이 점심 도시락이었던 것 같아요. 방학만 되면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하고 한번 이 컵밥 오케이 그러면 이제 컵밥 같은 이런 덮밥류로 해서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하지만 아이들은 좋아하면서 어른들은 이거를 도시락을 싸지 않아도 되는 행복함 이게 참 두 박자가 맞아가지고 요거 한번 해보면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뭐 저희 작은엄마의 자녀를 위해서 시식도 해보고 또 다른 친구들한테도 시식을 권해보고 해서 이제 도시락 사업이 조금씩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좀 없었지만 시행착오도 많았고 이런 용기를 구하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했죠. 원래 저는 요리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저 혼자 시작한 게 아니라 같이 있던 방글라데시에 살던 1년차 됐던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요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서 이제 그 형의 어깨너머로 그 형한테 배워가면서 같이 이제 컵밥이라는 것을 창업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홈페이지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막 배달도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그냥 도시락만 배달하는 걸로. 그러다가 이제 쿡컵스라는 이제 방글라데시 앱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홈메이드 형식의 음식을 이제 쿡컵스라는 앱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 고객들은 쿡컵스라는 앱을 통해서 이제 주문을 할 수 있고 주문을 받은 저희가 요리를 하면 쿡컵스에서 이제 배달원이 와서 저희 음식을 갖고 이제 배달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도입하면서 이제 현지인 시장에 뛰어들게 됐죠. 그것도 사실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한국 음식에 저희는 처음에 무조건 맞춰놨기 때문에 그냥 한식 똑같은 맛이었어요. 뭐 닭갈비, 뭐 불고기, 뭐 참치마요 이런
이제 흔히 유튜브에 나오는 우리 백 선생님께서 하신 그런 여러 가지 레시피들을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해서 저희만의 색깔을 좀 입혀서 출시를 했는데, 물론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는 딱 맞았지만 이게 현지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쿡컵스를 통해서 막 판매를 하다가 컵밥을 팔 때는 참치마요가 정말 이제 잘 나가는 음식, 인기 메뉴였는데, 그래서 한번 쿡컵스에서 이제 매년 행사가 열리는 게 있어요. 그 집에서 이제 홈메이드를 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판매를 하는 건데, 그럼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파티처럼 열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사 먹고 이렇게 하는 이제 쿡컵스 행사인데, 저희가 그때 참치마요가 이거 잘 된다. 그래서 참치마요 김밥을 한번 싸봤어요. 근데 일단 방글라데시가 날씨가 굉장히 덥고 그런 행사가 하면 더 더워요. 근데 저희는 아침부터 이제 김밥을 싸서 갖고 가는데 뭐 참치가 금방 상해버리고 뭐 4시, 5시 되니까 이미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냥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김밥 뭐 200줄, 300줄 이렇게 버리고 온 그런 기억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현지에 대한 시장을 좀 개척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한 마케팅은 이제 K-팝을 한번 같이 활용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방글라데시에도 이제 방글라데시 자체적으로 열린 K-팝 이제 사랑하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매년 2번씩 자기들끼리 이제 행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장기자랑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거기서 음식도 팔고 막 이런 행사가 있는데, 마음 먹고 거길 가서 전단지를 가지고 갔죠. 그래서 거기 앞에서 막 뿌렸어요. 그냥 그 행사를 가서 막 뿌리고, 그 다음 행사 때는 이제 내가 한번 노래를 부르겠다 해서 가서 한국인으로 참여해서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제 막 우리 가게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 컵밥의 이미지를 좀 K-팝과 같이 이렇게 만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원래는 정말 가게를 차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우리 배달로 가자 했는데, 제가 옛날에 대학교 시절에 막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던 그런 곳에서 저희 학교 주변인데 그게 저희 또 집 주변이었어요. 우연히 거길 지나가는데 이제 딱 하나가 임대가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가 한 3평? 3평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크기였고, 들어보니까 뭐 가격도 너무 적당한 거예요. 뭐 월에 한 15만 원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월에 15만 원이면은 내가 한번 그래도 하루에 한 2-3그릇만 팔아도 이제 본전 나오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업에 대해서 그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죠. 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를 여는데 정말 많은 힘이 들었죠. 뭐 인테리어 뭐 이런 거 아무것도 계산 안 하고 했으니까 당연히 계속 이제 로스가 났고, 이제 전에 뭐 아르바이트해서 벌었던 돈, 이런 돈 다 끌어모아서 이제 어떻게 3평짜리를 만들어서 냈어요. 그리고 한 달, 2달 정도 장사를 하는데, 이제 K-팝 여파가 있어서 그런지 장사가 잘 됐고, 저희가 이제 4개 테이블을 놨어요. 이제 벽을 보고 앉을 수 있는 테이블 2개를 해놓고, 4개 테이블에는 4명이 앉을 수 있는, 그래서 벽을 보고 앉아서 이제 2명 이렇게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었는데, 뭐 가끔은 이제 4명이니까 뭐 한 팀만 받아도 4명이 앉아서 먹으니까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꽉 찬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고객들도 와서 너네 음식 맛있다, 그러니까 한번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메뉴도 좀 늘리고, 그래서 한 2달 만에 바로 이제 옆에 좀 큰 데가 바로 나와가지고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5개, 6개 테이블 놓을 수 있는 데고, 한 20명 정도, 이제 꽉꽉 채우면 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한 15평 정도 되는, 15평 정도 될 거야. 아마 15평? 8평, 10평 이 정도 될 건데, 그런 이제 레스토랑으로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죠. 바로 옆이었어요. 바로 이사를 하고, 그러고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거는 이제 직원인 것 같아요. 직원. 원래는 이제 저희 집에서 저랑 형 둘이 시작하다가, 이거 누가 한 명이 이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둘이 할 때 한 명이 항상 배달을 갔거든요. 저희가 이제 따로 그냥 배달을 가서 제가 이제 자전거가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배달을 하고, 그 형은 집에서 웬만한 요리를 하고 준비해 놓으면 제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달을 시작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누가 한 명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방글라데시는 집을 치워주고 청소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분을 이제 고용을 해서 오셨는데, 옛날에 또 한국집에서 일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칼 쏘는 것도 잘하시고 한국 요리에 대한 이해도도 좀 있으셔서 저희가 조금 가르쳐서 그분이 이제 지금은 저희 K-컵밥, 그러니까 저희 레스토랑의 지금 메인 주방장으로 계십니다.
그게 됐고요. 그 직원들이 대부분 직원들이 그래요. 한 분이 이제 원래 청소하시는 분이었다가 이제 주방장으로 바뀌시고, 그래서 다른 또 청소하시는 분을 이제 고용했는데 그분도 가르쳐가지고 그분도 이제 지금 주방장이 되고, 그래서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집에서 청소해 주시는 분, 뭐 빨래 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방글라데시에 이거를 방글라데시는 아야라고 불러요. 우리 아야님들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야님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 가족처럼 지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도 저를 이제 보스, 뭐 이런, 방글라데시는 보스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사장님 뭐 이런 표현인데, 저는 보스라고 처음에 부르는데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고, 그러니까 그냥 이 나라 말로 바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런 brother, 뭐 형 같은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냥 바이로 불러라 해서 지금 저희 직원들의 100%가 저를 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거는 전 너무 좋은 것 같고, 이제 가족처럼 지낼 수 있고 직원들이랑, 물론 가끔 이제 너무 가족처럼 지내다 보니까 뭐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가끔 생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식당을 할 때는 홀에 있는 사람이나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 편해야지 그게 그대로 고객님들한테 전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방법을 계속 고집하고 있고요. 새로운 사람이 와도 처음부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냥 보스라고 하지 마시고 저한테 바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야 저도 편하게 하고, 그게 더 저희 이제 회사의 어떻게 보면 지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창업을 하고 이제 가게를 넓혀가는 과정에 이제 저랑 같이 하던 이제 동업자 형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제가 혼자 하게 됐는데, 혼자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고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처음 시작은 그냥 집에서 후라이팬 하나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까지 와서 정말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어떤 기업인일까? 뭐 물론 작지만 어떤 사장님일까? 이런 거에 대한 공부도 사실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나랑 일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큰 그림을 대로 이렇게 그려 나갈 수 있을까? 돈을 많이 주는 것만이 그들에게 그들을 일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걸까? 뭐 이런 정말 수만 가지 생각들이 제가 몸으로 피부로 닿으면서 이거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예, 저는 이거를 제 나이 때 할 수 없는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네, 저는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사업이 잘 돼서 이제 사업이 성공해서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면 정말 좋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다른 나라가 아닌 굳이 방글라데시에서 창업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요. 아무래도 방글라데시에다가 제가 지금 가장 마음이 많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에 단단한 사업체를 만들고, 사업체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학교, 고아원을 설립하는 것에 사용하려고 이 나라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저희 K컵밥이라는 식당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들어가세요.